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먹고 살기가 바쁘고 집안일도 해야 돼서 여유가 별로 없네요.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하루하루 잘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한 마음이 더 많이 드는 저의 요즘의 삶입니다. 여러분들도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제 영상 봐주시고 좋든 나쁘든 관심 가져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루하루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고, 사람이 살면서 불평불만을 얻지 않겠냐마는 그럼에도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조금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담고 싶은 이야기는 어쩌면 지극히 개인적일 수도 있고 약간 정치의 개념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조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배달대행 기사님들이 이걸 좀 많이 봤으면 좋겠네요. 저도 배달대행 업에 오래 몸을 담았고 그동안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을 당해서 이걸 언제 한번 얘기를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서야 이렇게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전업 유튜버도 아니고 배달대행 기사다 보니까 먹고 살기 바쁘고 또 일 끝나고 오면 가사 분담도 뭐 많이는 못해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게 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카메라 켜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좀 사치인 것 같아요. 지금도 이거 다 찍고 나면 이제 애기 목욕시키러 가야 됩니다. 이게 취미 유튜버의 현실이죠.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배달대행 일을 굉장히 오래 했죠. 이사 와서도 배민 라이더스도 벌써 횟수로는 5년 했어요. 오래됐네요. 저 또한 비수기 때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몇 년 전에, 한 3년 전쯤일 건데 저희 동네에 있는 배달대행 사무실에 가서 기사 등록을 하고 이제 그 플랫폼을 설치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기사 등록을 하고 한 2주 정도 탔을 거예요. 그것도 뭐 처음부터 뭐 거기 전업으로 하겠다고 들어간 것도 아니어서 이제 켜보고 탈 게 있나 뭐 해서 몇 개 타보고 약간 그런 식으로 2주 정도 있다가 이제 그 이후로는 딱히 접속을 잘 안 하게 되었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저는 뭐 하던 대로 또 배민 라이더스 열심히 하고 있었고, 그 사무실은 소리 소문 없이 없어졌죠. 거기까지는 뭐 배달대행 판에서 언제나 겪을 수 있는 그냥 일상 중 일부였습니다.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약간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춘추 전국시대 같은 곳이 배달대행이라고. 자고 일어나면 사무실이 생기고 한 두어 밤 또 자고 일어나면 사무실이 없어져요. 뭐 진짜로 뭐 하루 이틀 사흘 만에 사무실이 폭파당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이제 약간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곳이 배달대행 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워낙 비일비재했는데, 저에게도 그런 삶의 일부분에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잊고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올해 5월에 이제 종합소득세 정산을 해야 되니까 이제 통지문을 받아봤는데 매출이 너무 높게 잡혀 있는 거예요. 제가 벌은 거보다. 종합소득세 내역을 딱 보면 이제 어디 플랫폼에서 얼마, 어디 플랫폼에서 얼마 이런 식으로 다 나오거든요. 저는 근데 되게 그래도 배민 노예라서 배민 커넥트만 타니까 아주 간단명료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더 나오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저에게는. 내가 하지도 않은 게 이제 발생이 된 걸로 이해하면 되니까. 보니까 제가 등록도 안 했던 사무실에 소득이 몇백만 원이 잡혀 있는 거예요. 정확한 액수는 다시 봐야 하지만 어쨌든 다 합치면 아마 200만 원 돈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제가 일도 안 한 사무실에 제 명의로 매출이 발생되어서 그게 신고가 되었다는 게 중요한 사실이겠죠. 세무서에 가서 이제 진정을 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잘 처리가 돼서 정정이 되었고, 이제 그거를 이렇게 올린 그 사업장에는 뭐 가산세 그런 거 비슷하게 아무튼 더 추가 과세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제 이름을 제 허락 없이
도용을 했다는 것이겠죠. 바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서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하고 이제 관할서에 가서 이제 진술도 하고 왔습니다. 벌써 시간이 거의 반년 이상 흘러갔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마음 먹은 김에 기록을 남겨놓고 뭐 그 다음에 결과가 나와도 영상을 올릴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내용이 뻔해서 접수하고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에 대해서는 경찰에 제공을 했고, 참 감사한 게 요즘은 스마트폰을 써서 그런지 그래도 문자 내역이 몇 년 전 것도 다 남아있는 편이에요. 내가 막 특별히 꼼꼼하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 당시에 제가 그 배달대행 사무실에 제공했던 정보가 남아있어서 그 연락처와 그 내역을 제출을 했고, 수사관이 수사를 했는데 그 제가 정보 제공한 그 당사자가 이제 혐의를 인정해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피의자가 된 거죠.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됐습니다. 거기까지는 이제 금방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뭐 곧 이제 결과가 나오면 이제 그 이후에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이제 처분을 해야 될지 생각을 하게 되었죠. 반년 넘도록 지금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인정을 해서 혐의가 있는 걸로 기소 의견으로 올라갔는데도 해결이 안 된다니 좀 웃기죠. 원래 내 삶과 법의 괴리는 크기 때문에 시간이 좀 생각보다 지지부진하는 건 맞지만, 이렇게 혐의가 인정되고 피의 사실이 소명이 되었음에도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 사건은 이제 혐의가 인정이 되어서 검찰로 갔는데 검찰에서 첫 번째로 보안 수사를 때립니다. 근데 보안 수사를 검찰이 하지 않아요. 경찰로 다시 보냅니다. 첫 번째 보안 수사 지시가 내려와서 경찰로 빠꾸가 됐습니다. 경찰에서 다시 보안 수사를 해서 또 검찰로 송치를 해서 저는 수사 결과 통지서를 2장을 받았는데, 확실하게 기재되어 있었던 내용만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올릴 때도 개인정보보호법 몇 조 몇 항을 위반한 걸로 송치를 했고, 그 다음에 보완을 한 내용도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 몇 조 몇 항에서 법리적이나 여러 가지로 조금 애매했나 봅니다. 제가 그 관련 내용도 찾아놨는데 안타깝게 그 당시에 보고 읽고 끝내고 스크랩을 따로 안 떠나서 여기엔 담지 못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몇 조 몇 항이 몇 조 몇 항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보안 수사가 돼서 올라갔어요. 검찰에서 이제 또 잘 정리가 돼서 이제 법원으로 갈 줄 알았더니 또 검찰에서 카톡이 와가지고 또 보안 수사 명령이 떨어졌다고 내용이 나와 있길래, 네? 2번째네요.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또 보안 수사 명령이 떨어져서 또 경찰로 빠꾸가 됐습니다. 그렇게 경찰로 2번째 돌아간 이후부터 지금 몇 달째 경찰에 계류 중이에요. 제 삶이 바쁘다 보니까 엄청 신경 쓰고 엄청 예민해지고 그렇진 않아요. 뭐 그렇다고 큰 돈이 엮인 것도 아니고, 이제 우리의 개인정보는 우리의 것이 아닌 시대긴 하잖아요. 이건 제가 억울하게 당한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사람이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몇 주 전에는 제가 관할서에 직접 전화를 해서 사건 번호를 불러주고 수사관한테 물어보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검찰에서 보안 수사 간 거 맞고, 그 내용인 즉슨 제가 처음에 등록을 했던 그 플랫폼 관련된 무슨 내용에 대한 뭐 소명 자료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게 안 와서 계속 계류 중이래요. 제 입장에서는 조금 빡이 도는 게, 제가 그 플랫폼에다가 정보를 제공한 거는 맞지만 이 사건은 그 플랫폼사와는 아예 관계가 없는 거예요.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정보 제공을 한 A 플랫폼에서 제 정보를 가지고 기사 등록을 해주고 전 거기서 2주간 수행을 한 것까지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상관이 없어요. 위반한 그런 내용이 없는 거죠. 제가 거기 등록을 해서 일을 했으니까요, 2주 동안. 근데 제가 명의를 도용당한 플랫폼은 B 플랫폼이에요. 네, 다른 배달 대행 사무실인 거죠. 단지 그 사무실은 바뀌었지만 제 정보를 악의적으로 사용한 그 사람은 바뀌지 않은 거죠. 그 사람이 문제인 건데, 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하려고 들어간 그 A 플랫폼에다가 뭐 그런 관련된 뭐 내용을 요청을 한 게 좀 저는 납득은 안 되는데, 그런 상황으로 현재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검찰에 이제 힘이 좀 많이 빠졌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직접 수사가 안 되는 범위가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말씀드렸다시피 취미 유튜버라, 그리고 뭐 빨갱이 여러분들은 뭐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뭐 굳이 찾아보진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축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이렇게 되면서 법조인들이 우려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조금 인상 깊게 봤던 내용이 이제 뭐 법사위 같은 거에 나와가지고 법조인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 굉장히 이제 호소하는, 그리고 약간 절박함을 담아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런 걸로 인해서 결국 피해보는 거는 선량한 국민들이고 변호사들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거다라는 내용으로 얘기했던 거를 저는 기억을 하는데, 저도 이렇게 겪었으니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겠죠. 물론 하나하나 관계 법령을 다 찾아보고 디테일하게 파고든다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뇌피셜이니까 알아서 걸러 들으세요. 저는 제가 겪은 일들을 설명한 거고 그걸로 느낀 점을 얘기하는 것 뿐이니까요.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심지어 내가 피해자잖아. 많은 분들이 개혁을 부르짖고 사법부를 다 뜯어 고쳐야 된다는 식으로 여전히 외치고 계신 분들이 있지만,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도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들 아닌가요? 제 생각입니다. 진짜로 그런 것들이 뜯어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도 들었고, 진성 빨갱이들한테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나라가 엎어지는 게 중요하니까 뭐 어쩔 수 없고,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개혁, 검찰청 폐지 등등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많은 일들을 보면서 제가 겪은 이 쪼매난 사건과 모든 것을 연결시킬 수는 없겠지만, 뭐 결과적으로는 나 같은 사람이 제일 힘들어지는 게 아닐까,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에게도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판단은 각자 하시는 거고, 얼마 안 살았지만, 그리고 뭐 그렇게 법리적으로 정말로 대역죄인인 그런 사람도 아니지만 살아오면서 느낀 점은, 경찰, 검찰, 법원은 그렇게 내 인생을 살면서 갈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배달하러 갈 때 빼고는. 결국 그렇게 사법부를 다 갈아엎어야 되고 개혁을 해야 된다고 떠드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선의보다는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때때로 납득이 안 가는 불편한 그런 결과물을 우리 국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는 일도 많죠. 부정할 수 없죠. 근데 과거의 일은 과거의 일이고,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또 지나간 거대로 잘 피드백을 해서 보완을 해나가야 되는데,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약간 폭주하는 성향을 보이는 게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가 됐던 송사에 휘말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는 게 단순히 자신들의 정치 철학이나 혹은 법리적인 부분에서 이득을 위해서 관철을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뭔가는 바뀌어야 되지만 이거는 좀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조금 두려움을 가지고 걱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좀 제 일과는 상관없지만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을 보고서는 조금 많이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진보 계열에 속하는 대법관이기 때문에 우호적인 게 맞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 사람조차도 우려를 표하는 거 보면 지금은 약간 폭주하는 경향을 띠는 것 같아요. 여담이었고요. 뭐 각자의 신념과
생각이 있겠지만 조금 더 이 나라의 미래의 발전적인 가치를 따질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좀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단순히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엮어서 한 거니까요. 뭐 불편하면 그냥 뭐 이것저것 얘기할 생각 마시고 그냥 지나가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뭐 극우 틀딱이라 설득이 안 되니까 감안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배달대행 기사님들께 이 이야기는 하고 싶네요. 돈 많이 버는 거 중요하고 돈 벌려고 일하시는 건 맞는데 이곳저곳에 신분증 사본 뿌리고 다니지 마세요. 저도 안 그랬는데 이렇게 당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콜이 없고 돈이 안 된다는 생각에 이곳저곳에 갖다 바친 개인정보가 외노자들의 수입 인증이 될 수 있습니다. 제 거는 외노자가 썼는지 한국인이 썼는지 모르겠는데 수사 내용 보니까 그것 때문에 쓴 거는 맞아요. 이제 다른 사람 소득을 올리면 안 돼서 제 이름에다가 가라로 쳐서 올린 건 팩트니까 제 꼴 안 당하려면 이제는 개인정보 간수 잘 하시고 이곳저곳 기웃거리지 마시고 확실하게 그냥 한 우물만 파시고 두 우물만 파세요. 이곳저곳 파다가는 어차피 그거 다 주워 담지도 못하니까 나에게 허락된 만큼만 잘 감당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뭐 한 군데 딱 줬다, 한 군데. 응? 아휴, 인생.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내키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